입벌구 윤석열의 어떤 뽀록난 거짓말들이 헌재 결정문들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포고령에 대해서 포고령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것들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용현이 가지고 왔길래 내가 뭐 보고 야간 통행 금지 문구 이거 뭐 삭제하라고 했다. 근데 집행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고령이 정말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냐. 그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 네가 삭제하라고까지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이게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헌재가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윤석열의 얘기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하고 윤석열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헌재가 여기에 대한 윤석열의 주장을 배척하고 윤석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본 근거, 다른 근거 중에 하나는 김용현이 헌재의 4차 변론길에 나서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이거야말로 윤석열 말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 포고령이 대수롭지 않은 거다라는 식의 윤석열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서 윤석열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나서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면 혼란스러우니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런 주장까지 했었는데 헌재는 이걸 어떻게 배척을 했냐. 곽정군, 이준우, 여인영, 곽정군 특전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어느 누구도 윤석열에게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 병력 철수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윤석열은 자신이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갔던 사령관들은 윤석열에게서 그런 지시를 받거나 전달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병력 철수가 이루어진 것은 윤석열의 지시가 아니라 군인들 스스로 상황 판단에 따른 자체 결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의 어떤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이 병력 투입으로 인해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계엄과 포고령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가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현재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이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어떤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부분을 배척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거짓말이라는 걸 헌재가 에둘러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배척을 한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150명 인원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지시했다. 이런 증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곽종근한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인원 논란과 요원, 이런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었다. 의원이 아니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많은 짤도 돌았고요. 밈도 돌았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뭐 짤, 밈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곽종근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 부수고 들어가 빨리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이 내용을 곽종근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죠. 707 단장과 논의를 하는 거죠. 이 논의를 하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 갖고 이 발언들이 예하부대한테 다 알려진 겁니다. 전파가 된 겁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윤석열이 지시 안에 있으면 곽종군이 김은태와 논의할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을 들어서 곽종군의 또 증언들이 쭉 일관됐다. 그래서 곽종군의 어떤 증언들을 신빙하면서 신뢰하면서 윤석열의 증언들을 거짓말이다. 윤석열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이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야기하면 국회 담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다. 국회의원들 뭐 끌어내고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유일하게 딱 한 명을 헌재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하나 있었죠. 수방사의 조성현 제1경비단장인데 조성현 1경비단장은 그때 나와서 사실대로 다 진술을 했죠. 증언을 했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들면서 만약에 이준우가 윤석열이 이준우한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준우 수방사령관이 조성현 수방서 제1경비단장에게 그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이것도 윤석열의 주장인데요. 헌재 변론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의 진술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됐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주문한 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두 사람에게 그림, 약도까지 그려가면서 경력 배치 위치를 설명한 것을 봤다. 이거를 윤석열이가 스스로 헌재 변론 과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등을 들어서 네가 경찰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거짓으로 보인다. 신빙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을 윤석열의 어떤 거짓 주장을 헌재에서 나온 변론, 윤석열의 변론, 스스로 어떤 모순되는 변론을 들어서 지금 이걸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정치인 체포나 명단과 관련해서 지시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홍장원 차장은 그 얘기했죠. 윤석열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지원해라. 인원이든 예산이든 뭐든 지원해 주겠다. 대공수사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네.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체포나 명단과 관련한 지시를 누구에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어떤 거짓말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홍장원하고 두 번 전화를 한 것은 이 기록에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하면서 첫 번째 전화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오인하여 국정원 잘 챙기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증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는 자기가 해외 순방할 때 경호를 도와가지고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그런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전화와 두 번째 전화, 이거 다 뭐 그 내용들이 누구라도 다 거짓말로 어느 정도는 다 거짓말로 봐왔던 것들인데 헌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일 줄 알았다던 조태호 국정원장을 겸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만났고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라고, 물론 국무회의가 아닌 걸로 지금 판정이 됐는데 헌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날 모였던 국무위원들이 있던 자리에 조태훈 국정원장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만났고, 그리고 홍장원과 두 번째 통화 직후에 조태훈과 통화했는데 조태훈 국정원장에게는 그런 중요한 지시들을 아예 아무런 지시가 없었어요. 이런 점을 근거로 볼 때 홍장원에게 체포하고 아까 말했던 14명의 명단 그 위치 확인을 하고 여인영 사령관을 도와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등, 그리고 어떤 격려 차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반적 지시는 아닌 걸로 볼 수 있다. 라면서 윤석열의 어떤 거짓말들을 다 배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목조목 헌재 결정문에서 나와 있는데요.